건망증과 치매의 연관성이 전 너무 궁금하거든요. 궁금해. 저 정말 너무 잘 깜빡거려요. 뭐 건망증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치매 초기 증상을 경도 인지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혹은 원래 잘 가던 곳, 아주 익숙한 곳인데 잘 못 찾아가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얼굴들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야 하면 잠깐만.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빨리 전문가를 만나셔서 경도인지 장애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시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입니다. 심해지면 망상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이나 행동에서 공격적인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증 질환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치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경도 인지 장애잖아요. 네.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80%가 5년 이내에 실배로 발병하게 돼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기에 본인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면 그걸 관리하기 위해 멜라토닌을 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기게 되는 우리 뇌 속의 베타 아밀로이드, 요 뇌 노폐물만 잘 제거해줘도 그렇죠. 10년 정도는 우리가 노화를 거꾸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거꾸로. 맞습니다. 실제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연령별 베타아밀로이드 제거 시간을 측정해본 연구가 있는데요. 이 30대는 베타아밀로이드를 50% 제거하는데 단 4시간이 걸린 데에 반해서 80대 같은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걸려야 50% 정도의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역할은 또 뭐가 있을까요, 멜라토닌에? 멜라토닌은 구조상으로 보면 양친매성 물질이에요. 물과 친한 성질은 친수성도 있고 기름과 친한 친유성을 가지고 있는 양친매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쉽게 세포막을 통과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몸의 모든 곳에 즉각적으로 퍼져나가는 게 가능해서 1차적으로는 뇌척수액을 통해서 뇌로 퍼지면서 뇌를 청소하는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혈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전신에서 노폐물도 청소하고 몸 세포를 재생하는 거, 회복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500개의 유전자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장기에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전신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그런 호르몬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어제 잠을 잘 못 잤구나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냐면 얼굴이 푸석하다. 그렇죠. 뭐 수분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뭔가 눈도 퀭하게 되고 근데 실제로 걱정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할까 싶겠지만 실험을 한 그룹이 있습니다. 사라 캐머스라고 하는 46살 여성분의 사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이제 낯빛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일단 수면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는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봤을 때 잠을 얼마나 차이 나게 재웠을까? 수면 시간 차이가 몇 시간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왼쪽은 5일 동안 매일 6시간씩 잠을 재운 거고요. 오른쪽은 5일 동안 8시간씩 잠을 잤어요. 일종의 잠의 수면 부채가 계속 쌓인 상황이 된 겁니다. 단 2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머. 결국엔 이제 8시간 충분히 자는 동안에 그 차이가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돼서 얼굴 생기도 달라지고 피부톤도 달라지고 뭐 수분량도 달라지고 화장도 또 잘 먹고 요즘에 진짜 먹는 멜라토닌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잠을 못 자는 시기에는 멜라토닌을 좀 가끔씩 섭취를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수면제랑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맞아요. 또 수면제는 내성에 문제가 있고 좀 걱정이 되는데 또 멜라토닌은 또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없고요. 또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잠을 깊게 더 잘 자게 해주고 또 다음 날 머리가 맑고 또 기억력이 더 좋아지는 형태로 작용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내성이거나 중독성이 있는 이런 수면제보다는 멜라토닌으로 먼저 시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그냥 슈퍼마켓을 가도 멜라토닌 다 팝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합성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는 직구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최근 이제 합성이 아니고 식물성 멜라토닌이 개발돼서 출시됐기 때문에 이제 일반 식품의 형태로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고요. 우리에겐 좀 덜 익숙한 멜라토닌인데 실제로 멜라토닌은 입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2022년 기준으로 16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성장률이 14.3%나 되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보면 36억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조 7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로 될 거라고 보이는데 맞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윤미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한때 불면의 밤을 보내는 통에 그것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며 치매를 걱정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과거의 우려를 극복하고 여러분 앞에서 당당히 제 이야기를 하게 된 윤미진입니다. 저는 올해 61세, 직업은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며 많은 보람을 느껴왔고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 저의 평생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해 전 제가 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했을 만큼 제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밤마다 찾아오는 불면이 있었는데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머릿속이 자꾸 복잡해졌습니다. 새벽이 되고 간신히 잠들어도 몇 번씩 깼어요. 피곤하고 하나, 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고는 무슨 용건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해서 냄비를 태운다거나 가끔은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때도 있었어요. 이런 증상은 50대가 되면서 시작이 됐고 50대 중반이 되자 더욱 잦아졌습니다. 건방증일 거야 싶다가도 반복적으로 마음 한구석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나 치매인가? 다들 겪는 일 가지고 너무 유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모두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늘 다정하셨던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점점 표정이 변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생전하시지도 않던 욕을 하시고 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도 잘못 알아보셨고 강인하고 다정하셨던 분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증상이 있었지만 하셨던 말을 자꾸만 반복하시고 밤마다 뭔가 보인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기는 하셨거든요. 신경 쓰는 일이 점점 많아지자 저도 잠을 잘 못 이루게 되었고 불면의 밤이 계속될수록 저의 깜빡깜빡하는 증상도 생겼습니다. 제 남편이 굉장히 다정하거든요. 덜렁거리거나 자꾸 깜빡하거나 기억을 놓쳐도 꼼꼼한 남편이 저를 잘 챙겨주었는데요. 집안에서는 그게 가능했지만 일터에 나가면 불가능하잖아요. 약속이나 행사를 기록해 놓아두었다가도 잃어버린 일이 생기자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변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억력 저하를 극복할 방법들을 찾아봤고 가족들과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날마다 실천하다 보니 정말 기억력 저하가 호전되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실천을 했는지 몇 가지 비법을 준비했는데요. 딩동댕. 아, 잘했어. 이거 뭐죠? 동상이모. 오케이. 아까 그 다정하신 그 남편분. 치읓 치읓 이응 리을. 저 초성 게임인가? 아, 인지 기능 향상 게임. 늘 제 걱정이 많은 남편이 두뇌 활성화에 좋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준비해서 마치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된 듯 매일 게임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기억 지읒 기읒 리을. 힌트.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네. 딩동댕. 아, 잘했어. 자, 다음 디귿 미음 시옷. 동문서답? 오케이. 동문서다. 근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무언가 뇌가 가만히 쉬지 않고 아, 그래. 구멍 속에서 이사를 왔네요. 우리 손자들한테 책을 읽어주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도 가능하고 또 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니까 언어도 풍부해지고
머리도 잘 굴러가요.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읽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스토리를 구성을 해서 전달해야 되거든요. 맞아.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 작품. 맞아요. 단순히 이게 읽는 게 아니고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또 전두엽의 기능을, 언어 기능을 또 활성화시켜주죠. 네. 그리고 치매 예방에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밥상을 건강하게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선영 아빠 밥 먹자. 한식으로 저만의 두뇌 건강 밥상을 차려 먹고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포함해 두뇌 활성화에 좋다는 콩과 견과류가 들어간 멸치볶음도 챙겨 먹고 있죠. 꼭꼭 씹어 드시면 뭐 최고의 식단이네. 그리고 마지막 비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챙기게 된 게 있는데요. 아내에게 챙겨준 저건 치매 예방을 하려면 잠도 잘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멜라토닌을 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식물성 멜라토닌. 식물성 멜라토닌을 꾸준히 섭취하다 보니 수면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 피부도 반짝반짝. 그리고 잠자는 것 자체도 수월해지고 중간에 깨는 일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깜빡깜빡 실수하는 일도 적어지고 이제는 치매 걱정도 덜 수 있게 되었죠. 걱정하는 것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그 두려움에 휘둘리기보다는 지금 내 머리를 깨고 몸을 움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감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월이 빚어준 소중한 자산,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소중한 기억,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모두 간직하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위험성으로는 치매가 사실 맞아요. 공포거든요. 네. 이거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화가 되면서 실제 네. 치매 환자의 수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네, 3년 주기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2022년에 이미 92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입니다. 이 수치가 점점 증가할 것은 확실하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300만 명을 돌파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아까 그 사례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면 멜라토닌 분비가 안 돼서 노폐물이 쌓인다는 거는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피로가 누적되는 거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거를 기억 시스템에 저장하고 또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을 하려면 일단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먼저 기억을 형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단단하게 만드는 공고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다시 꺼내는 회상 작업이 있는 거죠. 근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제거가 안 된 베타아밀로이드가 모든 단계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기억할 수는 없는 거죠. 잠깐 손 좀 네. 빌려주시면 이렇게 네. 손을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 세포들끼리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생각을 전달하고 신호 전달이 될까? 내 세포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쪽으로 분비되면서 신호를 전달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기억을 회상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여기 사이에 있으면은 여기랑 여기 사이에 가로막는구나. 가로막고 있으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이렇게 방해받으니까 이제 신호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내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기억력,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결국 계속 지속되면은 뇌가 마비되고 이제 뇌세포가 파괴되는 지경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그런 병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딱 비우네요. 네.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도 있고 유연한. 네, 이런 게 이제 뇌 유연함이.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수면이 더더구나 중요한 겁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입력이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기억에 저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저장도 안 되고 꺼내는 것도 안 되고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건망증 그리고 아니면 아예 정말 치매 초기 단계 요거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건망증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 어디다 저장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소를 그럼 잃어버리는. 어디다 저장했는지 힌트만 주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아 맞아요. 네, 그거는 건망증입니다. 힌트를 주면 찾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기억해낼 수 있다. 근데 치매 초기 경도인지 장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힌트를 줘도 잘 못 찾고요. 아니면 힌트를 줬는데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아예 기억이 네네네. 왜곡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나요? 네, 네. 아예 기억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건망증은 대명사 증후군이라고도 해요. 인터넷에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뭐였더라. 이거. 그거. 이거. 네. 근데 대명사를 쓰긴 하지만 문장은 잘 구성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냥 건망증이 약간 그렇군요. 있으신 거고 네. 치매 혹은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를 잘 못하고 단어도 자주 잊어버리고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거나 문맥을 벗어나는 일도 생기고 뭐 이런 거죠. 가족력에 치매가 있으셨다 그랬는데 이게 가족력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네. 저 찾아보니까 실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봐도 네.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자를 비롯해서 생활 방식이나 환경을 같은 환경, 같은 방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치매가 이 자녀의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023년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이 치매 병력이 있으면 치매 발병 위험은 무려 47%가 증가한다고 하고요. 그중에서도 이 알츠하이머병 위험은 무려 7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명도 그런데 게다가 2명 이상의 가족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경우에 발병 위험이 더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부모님 2분이 다 치매가 있었다고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위험 인자는 더 크다라고 무서우실 수 있었겠네요. 아까도 2분이 치매셨는데 치매의 양상이 달랐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치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어느 부분에 쌓였느냐에 따라서 뇌 활동에 저하되는 부분이 다른데 우리 뇌가 다 역할들이 어느 정도는 분배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타아밀로이드가 해마에 쌓이게 되면 해마는 학습과 기억을 관장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치매 초기에 기억력 상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측두엽에 쌓였다라고 한다면 이곳이 언어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갑자기 안 하거나 긴 문장으로 대답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비문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두정엽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인다라고 하면 공간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회를 하거나 집안에서 여기서 내 방이 어디? 본인의 방. 화장실을 못 찾을 수도 있고 익숙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베타아밀로이드가 전두엽에 쌓였다. 그러면 성격 변화 그리고 행동 장애가 나타납니다. 한 번도 이런 폭발적으로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 욕설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셨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전두엽 우리의 이성을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두엽에 쌓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면이랑 기억력 저하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매일 챙겨 드신다고 했던 게 아까 그 멜라토닌이었거든요. 치매 예방에도 멜라토닌이 도움이 될까요? 되죠. 맞습니다. 저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로 멜라토닌은 이 신경세포,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네. 또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속에 신경세포의 수를 또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마 같은 경우는 뇌의 변연계, 중앙부에 위치한 부위로서 바다에 사는 해마와 똑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어서 이 해마라는 이름이 불렸고요. 이제 우리가 경험한 정보를 이 해마에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해마입니다. 해마에 손상이 생기면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실제 이 연구 결과들 중에서 2018년도에 스페인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성체의 쥐에 멜라토닌을 투여했을 때 해마 내 신경세포 수가 무려 243%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멜라토닌이 신경세포 분할을 자극하고 쥐의 해마 신경 발생을 촉진해서 뇌세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직접 멜라토닌 섭취했을 때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의과대학에서 실제 연구를 했는데요. 네. 치매 전 단계에 있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게 멜라토닌 섭취를 하게 했습니다. 섭취 전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평가 척도가 25%,
개선된 결과가 나왔고요. 또 우울 증상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준 것이 확인된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이 멜라토닌은 필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